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그 속에 있는 낯선 노인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정신 차려보니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정작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을 가진 낯선 사람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혹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는 않으셨는지요? 내 인생 정말 잘 살아온 것일까? 열심히 달린다고 달렸는데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이토록 적막한 고요함만이 남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날 북적거리던 집안이 텅 비어갈 때 마치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그 적막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욕망이라는 연료를 태우며 쉼없이 달리는 기차와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 소란스러움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 때로는 그저 혼란이었고 피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그 기차가 종착역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속도가 줄어드니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 저녁 노을의 붉은 빛, 그리고 텅 빈 객실이 주는 편안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 좁은 방 안에 맞지도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들이려 애썼다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놓은 그 인연들이 지금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70 이후 여러분의 남은 운명과 평화는 전적으로 여러분 주변 관계의 과감한 정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기가 흩어집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격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을 막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한 관계 정리를 시작해 봅시다. 복잡하고 엉킨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잡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방 안에서 가장 먼저 내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손을 놓지 말고 함께 가야 할 2명의 벗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1장, 남의 불행을 듣느라 당신의 복을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습관처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거나 커피 한잔 하자고 나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되는 레퍼토리가 늘 똑같습니다. 자식들이 전화 한 통 안 한다며 섭섭해하고, 배우자가 밉다고 흉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화를 냅니다. 온몸이 여기저기 쑤신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기도 하지요.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기력과 감정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기름이 얼마 남지 않은 낡은 램프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왜 남의 불행과 짜증을 받아내느라 여러분의 그 귀한 생명을 낭비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추위에 떨게 되죠. 젊을 때는 그 가시에 좀 찔려도 금방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회복할 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는 피부가 얇아져서 가시에 한번 찔리면 그 상처가 덧나고 마음의 병이 되어 오래갑니다. 남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가면서까지 체온을 나누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가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운의 관점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검고 탁한 감정, 즉 나쁜 기운을 입으로 배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혹은 정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오죽 힘들면 나한테 그러겠어 하며 고개를 끄덕여주지요.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음의 짐을 여러분에게 넘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아, 시원하다.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하면서 말이지요. 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하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처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맑은 운기가 그들의 탁한 기운에 오염된 것입니다. 감정은 전염성이 지독하게 강합니다. 우울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화가 많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안의 평화도 깨집니다. 나쁜 기운은 마치 곰팡이와 같아서 결국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애군을 네 발로 걸어가서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전화를 걸어 또다시 하소연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긴 통화가 어렵네. 내가 마음을 좀 쉬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 다음에 통화하세. 이렇게 핑계를 대서라도 거리를 두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쁜 기운을 주는 사람을 정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혹은 체면 때문에 제 발로 찾아가는 그 수많은 모임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어떤 에너지를 뺏기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가짜 모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장. 인맥은 다이어트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동창회다, 친목회다, 무슨 모임이다 해서 나가는 그 많은 자리들, 정말 즐거워서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나이에 집에만 있으면 남들이 초라하게 볼까봐, 혹은 나중에 자식들 결혼식에 사람이라도 부르려면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야지 하는 계산과 체면 때문에 나가시는 건가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교 생활을 두고 아주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다.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반갑다는 인사는 잠시뿐, 술잔이 몇 번 돌고 나면 결국 무슨 이야기가 오가던가요?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 됐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더라. 겉으로는 축하한다며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그 소란스러운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내가 작아진 것 같고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허무함에 빠진 적은 없으셨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모임 자체가 서로의 빈 껍데기를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연기를 하느라 진을 다 빼고 왔으니 몸과 마음이 고단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동네에서 김서방이라 불리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유독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녁만 되면 전화기를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어 술을 사고 밥을 샀지요. 그분의 거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김 형님 최고다 하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져서 지갑을 활짝 열곤 했습니다. 그분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다. 내가 이렇게 베풀면 나중에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데 70대 중반이 넘어 덜컥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한두 번은 얼굴을 비치더니 병세가 길어지자 거짓말처럼 발길을 끊었습니다.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이익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입니다. 병실을 지키는 건 앙상하게 마른 아내뿐이었지요. 나중에 조금 회복되어 휠체어를 타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시더군요. 내가 헛살았다.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켰어.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어. 그분은 평생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좋은 사람 소리를 듣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다시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한 방울의 물도 귀합니다. 체면 치레를 위한 식사 자리, 그저 시간이 남아서 만나는 의미 없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양동이에 구멍을 뚫는 짓입니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복,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귀한 생기까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화번호부를 한번 펴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진심 어린 안부를 묻지 않은 이름들. 전화가 걸려오면 반가움보다는 또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며 부담이 먼저 느껴지는 이름들. 그저 옛날에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둔 그 이름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어 여러분 인생의 숨통을 틔우는 일입니다. 방 청소를 해야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듯이 인간관계도 가지치기를 해야 비로소 내 곁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억지로 나갔던 모임을 딱 한 번만 거절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욕먹을까봐 걱정되겠지만 막상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편이 여러분의 영혼을 훨씬 더 살찌우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새던 에너지를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남은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아야 할까요? 비워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3장. 등 돌리고 자는 그 사람이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비워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텅 빈 자리에 누구를 가장 먼저 앉혀야 할까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첫 번째 친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등 돌리고 누워드르렁 코를 골고 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린다고 혹은 잔소리가 심하다고 여러분이 구박했던 바로 그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하지요. 남에게는 그렇게 관대하고 깍듯하면서 정작 평생을 함께해온 내 곁의 사람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합니다. 지겨워 죽겠다. 왼수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고통스러운 형벌을 함께 견디고 있는 동료 수감자들이다. 하물며 30년, 40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아온 부부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단순히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거친 세상의 파도를 온몸으로 함께 맞아낸 유일한 전우이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빛나고 예뻤는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내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이 모든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 이 세상에 단단히 묶어두는 닷이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하고 인심 좋은 회장님으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이 굼뜨다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물 좀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듯 했지만 내심 이제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며 자유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그의 집을 방문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화려했던 집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뼈가 시립니다. 내 재산, 내 명예,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입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과의 발길도 끊겼고 집안을 돌보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 복을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배우자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과 짜증은 집안의 공기를 찢어놓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찢어지면 그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풍수지리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풍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자글자글한 주름에서 남편의 구분 등에서 고단한 삶을 버텨낸 동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둔해지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비바람을 함께 맞으며 낡아진 것뿐입니다. 오래된 배일수록 못질을 함부로 하면 가라앉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드리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3번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덩이다. 과거의 서운함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의 시간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오라고 의존하십시오.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귀한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을 고독사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그리고 늑막의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보다 더 오랫동안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친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홀히 대했던 그 친구, 마지막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4장, 거울 속의 그분을 귀빈으로 대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하지만 제가 세상을 살며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혹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에 물 말아 대충 때우고 자식들 새 옷 사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기워 입으며 그것을 희생이자 사랑이라고 믿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시부모 병수발을 들고 아들 둘을 유학까지 보내며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70살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나 싶던 그때 그녀에게 덜컥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병원비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왜 건강관리도 안 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최 여사가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몸도 주인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청소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주지도 않고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구박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내 몸을 지키는 힘을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틈으로 병이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외로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원인 모를 통증과 우울증은 바로 오랫동안 무시당한 내면의 아이가 질러대는 비명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돈을 아껴서 보약을 지어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나를 대우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부터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가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드십시오. 옷장 속에 아껴둔 가장 좋은 옷을 지금 꺼내 입으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의 나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집에 혼자 있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찌그러진 냄비째로 밥을 먹거나 무릎 나온 옷을 입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말을 거십시오.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고생 많았다.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든든한 힘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연을 정리했고 내 곁의 배우자와 나 자신을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노년의 진짜 선물, 고독의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에 떨지 않고 혼자서도 왕처럼 사는 법,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5장, 외로움에 떨지 말고 고독의 황홀한 맛을 즐기십시오. 나의 늙은 벗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고 내 곁의 배우자와 거울 속에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종착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글자 모양만 비슷할 뿐, 그 뜻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외로움이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이 나를 잊었을까봐 두려워하고 걸려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상태지요. 마치 사랑을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밑빠진 독처럼 늘 허전하고 배가 고플 뿐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나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즐겁고 책 한 줄 읽는 시간이 평화로운 상태지요.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는 제왕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저는 고독의 황홀한 맛이라 부릅니다. 이른이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이자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휴가입니다. 젊은 날에 그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홀로 차를 우리는 시간을 처량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따스한 햇살. 이 모든 우주의 기운이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말, 남들의 평가. 이 시끄러운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함. 그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이 없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인간 세상을 떠나 스스로의 마음속에 고요한 암자를 하나 찍고 그 속에서 왕처럼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비우고 홀로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이제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석양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삶을 지탱해 줄 4가지 기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의 불행을 듣느라 내 운을 쏟아버리지 않는 지혜, 의미 없는 모임 대신 내 영혼을 살찌우는 고독을 택하는 용기, 등 돌리고 자는 배우자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마음, 그리고 거울 속의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태도까지. 머리로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막상 영상이 끝나고 다시 적막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질 생각에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시는지요. 그래도 늙어서 혼자면 처량하지 않을까? 아플 때 물 한 잔 떠줄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아왔기에 그 손을 놓고 홀로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부디 그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처량함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남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그 사람이 꺼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주면 불행하고 친구가 찾아오지 않으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삶이야말로 진짜 고독한 지옥입니다.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이 저물어가는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입고 있던 그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던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비워내는 비움의 지혜에서 완성됩니다. 밤이 길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남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내면의 지혜가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2번의 감사를 전하십시오. 첫 번째는 밉고 곱고를 떠나 내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었던 배우자에게, 혹은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하고 전하십시오. 그 용서와 감사가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것입니다. 2번째는 70년, 80년이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어준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게, 그리고 이 늙고 병든 육체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버텨줘서 고맙다 하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거센 계곡을 지나온 물일수록 아래쪽 넓은 강에 닿으면 더욱 깊고 넓고 고요하게 흐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세상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 나의 반쪽, 이 2법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텅 빈 방을 채우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오늘 밤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